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반갑습니다. 들립니다. 우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잘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홍승혜 본부장님의 초대를 받고 이렇게 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전까지 제가 홍승혜 본부장님 전화해서 제가 이거는 아니지 않냐. 나 지금 엄청 떨린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응석 아닌 응석을 좀 부려봤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조금 살펴봤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긴장되고 더 떨리고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몇몇 분 이제 아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인스타에서 친구 추가가 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얼굴을 몰라서 그렇지, 그쵸? 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나도 글로벌 사업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인스타를 시작을 했고 초창기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뭐 회사가 주관하는 모든 것들은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그 다단계의 트라우마에서 극복을 하고 사업을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스토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20살 때 못 모르고 저희 지금 신랑이 첫 번째 신랑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신랑을 대학교 때부터 만났어요. 대학교 때부터 만났는데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수소문을 했더니 그분이 먼저 가 계셨던 곳이 대학생들 가둬 놓는 다단계였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신랑 찾으러 갔다가 같이 갇혀 가지고 되게 네 여기 저 호응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한 3 일 저는 3일 갇혀 있었고요. 저희 신랑은 한 1 주일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갇혀 있다가 탈출해서 나왔어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가지고 정말 이렇게 도망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전공을 유통 경영학과를 전문으로 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 교수님이 다단계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다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선입견과 또 저의 짧지만 그 강렬했던 그 경험이 제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처도 가지 못하게 했던 경험을 만들어 줬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저도 신기하고 '아 그게 저의 운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가 저는 아이가 셋 이에요. 되게 많죠, 아이가 셋. 요즘에 막 아이가 셋 이라 그러면 막 "애국자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동네는 아이가 셋은 기본이에요. 넷도 많고요. 다섯도 많아요. 저희 동네로 혹시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다 그러면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에 이사 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이 학교 둘 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쪼끔 특별한 아이였어요. 사회생활도 쪼끔 떨어지는 것 같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얼굴을 많이 보이면 '두 번 혼날까? 한 번만 혼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짧은 학부모로서의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학부모가 저에게 애터미를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정말 말없이 깃발만 들고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애터미 전달을 해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엄마로 지내다 보면 더 조심스러운 관계가 되거든요, 아이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저에게 사기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지인이 어떤 걸 한다고 하니까 제품을 하나 사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사무실이에요. 정식 센터도 아니었고 사무실을 오픈했었는데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앉아 가지고 뭐 이제 탁자 위에 왜 선크림 뭐 필링 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문에 볼 수 있게끔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라 봤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반했던 게 지금도 있지만 어게인 세럼이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거에 반했어요, 그 향에.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회원 가입을 하면 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지인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를 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싸게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하면 안 되냐고 제 스스로 물어봤고 서스럼 없이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 몇 개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몇 가지의 제품을 사들고 나왔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가격이 너무 착했어요. 어디 가도 선크림 8,000원에 살 수는 없고요. 필링젤 하나에 8,000원에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때는 공동구매가로 줄 때인데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공동구매로 샀던 거를 저한테 이제 하나씩 나눠줬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8,000원에 7,650원에 사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8,000원이지만 그때는 7,650원에 사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득템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 성분이 막 너무 좋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언니들에게 언니 나 여기 선크림 쓰는데 괜찮아. 좋아.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자꾸 뭘 해주셨냐면 저한테 동영상 그때는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제가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 그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뉴스였어요. 해모임이 100배나 좋은 뭐 화장품이 개발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해모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진에 의해서 탄생됐다라는 이런 뉴스들을 계속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막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라서 뉴스의 공신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회사가 이렇게 이 제품이 뉴스에 많이 나오면 언니 이 회사 주식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유통 경영학도 저기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어, 또 애터미 만나기 직전에 부동산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던가 뭐 땅이라던가 이런 거에 돈이 없었어요. 정보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었지만 일단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애터미가 조금 특별하게 저한테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다가왔고 안내해 주신 분께서 여기 주식 많이 오를 거야 앞으로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애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저희 남양주에서 이제 막 스폰서님들이 이제 막 시작할 때라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주식이지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어디로 안내를 해주셨냐면 센터 세미나로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야, 너무 괜찮지. 그러면 이 회사도 한번 들어봐. 너 한번 들어볼래? 근데 어때요? 그때는 제가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다단계인지 몰랐으니까 알겠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매주 그때 수요일마다 이런 센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들? 신규 초대하고 신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언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냥 뭐에 씌인 것 같이 약속을 잡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지내고 당일날 아침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야 될까? 가지 말까? 어떤 핑계를 대지? 이런 생각 다들 하시죠? 그쵸? 그런데 핑계 생각을 하고 고민은 하지만 누군가는 아유,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지라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도망가시는 분이 계시고 연락 두절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에 가야 될까?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근데 핑계거리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저 혼자더라.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에 사람이 많았으면 중간에 살짝 눈치 봐가지고 좀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했을 텐데 정말 저 혼자였어요. 저를 안내해줬던 그날 봤던 그 한 두세 분 있었고 신규가 저 혼자인 거예요.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 강사님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2시간 반을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말로 알아듣는 거는 솔직히 금방 알아듣잖아요. 내 가슴 속에 오지 않고 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냥 대충은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2시간 반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가지고 정말 당돌하게 제가 "강사님 저 이제 알아들었어요."라고 제가 손을 들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던 첫 제 애터미의 첫 강의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어때요? 1 시간만 넘어가도 "강의 너무 길어요. 아우 못 듣겠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애터미에 대한 얘기는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강의가 9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사이 상관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1 시간만 들어도 길다. 뭐 1 시간 좀 넘어가면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쪼끔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2 시간 반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다 잠긴 거. 그래서 근데 오도 가도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극렬하게 '앞으로의 시대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AI로 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것들이 너무도 이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범한 서민이고 그들이 말하는 '저 밑에 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강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애터미를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가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진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기분은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하면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수요일마다 그 센터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주도적이진 않고 그냥 오라면 오고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 말이 기분은 나빴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쪼끔씩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열리려고 할 때 제가 셋째를 임신을 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려고 할 찰나에. 근데 저는 큰애하고 지금 막내가 띠동갑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늦둥이죠. 근데 나이로 봤을 땐 늦둥이는 아니에요. 그 나이에 초산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40이 넘어서도 지금은 애를 많이 낳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한 늦둥이 엄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왜 그런 거 아시죠? 이제 막 하려고 움직이는 신규가 갑자기 전화 오면 우리 사장님들 어떠세요?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죠. '얘가 또 어디 가서 총 맞고 왔을까?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네. 저희 스폰서님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정말 조심스럽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막 지금 아이 때문에 싫어서가 아니라 총 맞아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늦둥이를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애터미는 상관이 없다. 그냥 있어라. 네가 임신을 해도 상관은 없고 애를 애가 많아도 괜찮고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또 그 말이 용기가 됐어요. 어차피 제가 임신은 했지만 거동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면 안 나가고 그냥 또 오라 그러면 오고 그 대신 제가 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사에 참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제 스스로가 저는 노산이고 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이유가 100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대신 이제 센터는 집 근처에 있으니까 걸어가면 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반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 사이에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6 개월, 7 개월 요 정도 될 때쯤에 저희 스폰서님의 통장을 본 거죠. 딱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200만 원 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그 200만 원이 크게 느껴졌어요. 나도 소비자고 언니도 소비자인데 왜 언니는 200을 벌고 나는 어쩌다 6만 원 그땐 7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왜 나 이거 줘요?" 갑자기 막 정말 그때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억울 컨셉 아시죠? 네.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 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다. 정말 회원가입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인맥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선뜻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할 때도 사람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못 했거든요. 부동산엔 사람이 많이 와야지 성공해요. 아시죠? 근데 사람이 오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했는데 어 스폰서님께서 안내해 주신 건 딱 하나였어요. 세미나. 그거는 갈 수 있겠다. 근데 저한테는 제약이 뭐가 있어요? 애가 셋이잖아요. 아침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자리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표가 늘 없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가야 돼요. 남양주에서 그 세종시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콜마 비행치까지 가려고 하면 정말 7시 뭐 8시 아이들을 유치원 가기 전에 저희는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전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때마침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때마침 큰 대형 센터에서 유튜브로 송출을 해 줬어요. 때마침.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단지 물어 스폰서가 운영하는 대형 센터가 그때 창동에 한 곳이 있었어요. 저는 남양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은 다 세종시로 가고 저만 혼자 커피 하나, 물 하나, 뭐 간식 뭐 하나 왜 간식 시간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간식 드시는데 저 혼자 멀뚱히 있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진짜 그런 제가 먹을 수 있는 간식 몇 개 챙겨 가지고 제가 원데이 세미나가 되면 저는 창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챙기고 제가 창동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고 와서 아이들을 챙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는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신랑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석을 하고 그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를 빠진 적이 없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가 3명이지만 졸업식, 뭐 입학식이 다 세미나를 피해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2020 년도에 저희가 그 코로나가 터졌나요? 21년도인가? 20년도에 터졌죠. 그때 저희가 3명이 동시에 졸업을 했어요. 큰애 고등학교 졸업, 둘째 중학교 졸업, 막내 유치원 졸업.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이때였어요. 석세스 세미나랑 겹치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큰아이 때는 어 졸업식을 했는데 세미나를 비껴서 했고요. 둘째, 셋째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졸업식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가 그때 아마 그때부터 저희도 석세스 세미나가 취소가 되고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운이 좋게 저는 단 한 번도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더니 저도 스폰서님 따라서 1년 만에 저도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리더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조금 오래되신 우리 리더님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 년, 1년 반, 2년 안에는 오토 판매사가 거의 다 됐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지금이거든요. 그때보다 제가 했을 때보다 지금의 환경이 훨씬 더 좋거든요. 유튜브만 틀면 내가 원하는 강의들, 내가 원하는 리더님들의 담고 싶은 리더님들의 강의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고 어디 눈만 뜨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가 있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왜 그때보다 저희 파트너들을 봤을 때 여기 계신 님들이 아니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봤을 때 '오토가 되는 길이 왜 저희보다 좀 더 어려워 보이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혹시 그런 고민하시는 리더님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봐 보실까요? 네. 네. 아마 초창기 저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했던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정말 환경이 열악했고요. 제가 애터미를 전달할 때는 "애터미 아세요?" 그럼 거의 몰랐어요. 한 70-80%는 몰랐고요. 그리고 애터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 얘기를 반드시 하고 다녀야 돼. 왜? 애터미를 모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지만 애터미가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저는 애터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콜마 뭐 한국원자력연구원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애터미 자체가 브랜드가 됐고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싸?" 그러면 어때요? 또 싼 이유를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를 설명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왜 싼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인제 사람들 다 알잖아. 가성비 좋더라. 거기 제품 너무 저렴한데 제품 좋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해 주시니까 나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애터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신제품 뭐 런칭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백만갑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저희 그거 다 했었거든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 쪼끔 어느 정도 연차 되신 분들은 그 작업들 다 하고 넘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하나만 제 파트너들만 보더라도 저희 파트너들 그거 잘 안 해요. 5년 전쯤부터 한 3년 전쯤부터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 이후에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지인들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 전단지 주고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회장님께서 이런 운동을 펼쳐 주시니까 뭐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발대식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해 보시면서 어떠세요? 저는 리더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 사장님들보다도 오히려 해 봤던 그리고 그때 그 풋풋하고 막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아무나에게 애터미 아시냐고 전단지 드렸던 그때 그 마음이 쪼끔씩 살아나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 보니까 리더님들이 오히려 더 막 기분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사가 앞장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책에서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을 멈췄다."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포기하지 마라." 어 "포기하지 않으면 애터미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봤어요. "성공을 멈췄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포기와 성공을 멈춘 거는. 그쵸? 그런데 제가 그 단어를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애터미는 시간차는 반드시 있는 일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요.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왜 아직 나는 이 자리에 있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나도 성공해 보고 싶어. 나도 어쩌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물음표를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멘트를 가지고 외치시는 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 저는 그랬거든요. 어쩌면이라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문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미치지 못했어요. 세미나 들었고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은 했지만 소위 뚜껑이 날아갔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모습 보면 어떠세요? 열정이 있어 보이죠? 그쵸? 어.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밖에서는 에너지 있게 참 많은 것들을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저의 에너지가 다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써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많이 대화하자." 그리고 "많이 웃자." 그리고 "유머가 많은 엄마가 되자."를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써 놨어요. 그걸 왜 써 놨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면 그걸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생 시나리오에 저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돈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아이들과 하고 싶은 게 대화 많이 하기, 많이 웃기.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유머 있는 엄마가 되자.' 이게 저의 인생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밖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과 안에서의 저의 내면과는 늘 충돌을 하고 저는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애터미가 쉬웠다, 뭐 어렵다 이거를 떠나서 저는 제가 선택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매출이 있을지 없을지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나갔어요. 센터에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나갔지 이게 내가 오늘 나가는 이 길에 어떤 행운이 올 거야. 물론 외치고는 나가죠. 나는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오늘 얼마만큼의 PB를 올릴 거야. 이런 거를 내 다짐으로 외치고는 나가지만 확정되지 않잖아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눈 뜨면 그냥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웃어야 되죠. 제 파트너가 있든 없든 웃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눈가에 이제 주름이 생기고요. 이 여기 있죠. 이렇게 웃음 주름. 그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안 웃을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고 제가 요즘에 그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애써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밝으려고 노력을 했던. 왜요? 성공하고 싶어서. 확신은 없지만 나란 사람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저는 회사에 대해서 믿었어요. 이 회사 믿고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그걸 믿고 온 사람이에요. 저를 믿은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많이 만나는 우리 파트너들은요. 본인을 자꾸 믿어요. 그리고 본인에 빗대어서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성공을 멈추더라고요. 그런 사례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나는 회사를 믿고 따라왔고 회사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늘 앉아 있었다. 파트너와 함께. 그 파트너들이 지금 저는 많이 오진 않았어요. 제 파트너들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떠나간 파트너가 많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잘했던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같이 앉아 있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사장님이 성공하고 싶으면 애터미가 주관하는 세미나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 거 없습니다. 라고 늘 먼저 얘기하고 신규들하고 사업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사장님의 의지고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얼마나 사장님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장님의 성공이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왜요? 제가 성공시켜줄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를 못 믿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정말 많은 사장님들 내가 이런데 내가 이걸 못하는데 내가 이걸 잘하는데 잘하면 더 좋고요. 그죠? 더 빠를 거니까 더 좋을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스폰서, 내 파트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센터 출근하고 미팅 참석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리고 회사가 진행하는 ABI 시스템 활용하시고 그쵸? 고세마 활용하시고 백만갑 하자 그러면 나가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부분 사장님들은 파트너이면서 스폰서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 파트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폰서가 되어 보니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파트너를 돕고 싶었을까?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하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쓰는 사람.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든 세미나에 앉아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가려고 궁리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돕고 싶더라고요. 우리 리더님들은 어떠세요? 그쵸. 물론 여기에 능력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일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성윤 박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김득신 정말 59세에 저기 장원길의 저기 뭐지? 그 나서신 그분의 얘기를 좀 듣고 왔어요. 애터미 일이 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제가 팀장일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국장일 때인가? 팀장일 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내 눈에 저의 눈에 보이는 파트너들 중에 발로 밀어서 애터미 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발로 뻥뻥 차도 이 자리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질문을 받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국장도 되고 본부장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만약에 파트너가 없다면 내가 파트너를 앞으로 깨워서 또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 파트너가 지금 있다면 그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사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안도를 했고요. 내 하우에 이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뭐 무슨 난리를 쳐도 이 사람들은 버텨내겠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좌우측에 2명이라면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은 나와는 별개로 자기들의 본인들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이죠. 그런데 제 스폰서를 봤을 때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서 보게 되죠. 우리 스폰서님이 보는 저는 어떨까? 그런데 여기서 제 자랑이에요. 저를 보면 스폰서님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폰서님한테 기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세일즈일 때 센터장을 했어요. 제가 1년 만에 오토 세일즈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있는 지역과는 조금 한 2, 30분 정도의 거리에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모여서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커피값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 어때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세일즈인데. 그래서 전 세일즈 때 오토 판매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급 이루어진 거예요. 센터를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센터장을 세일즈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제가 주인이고 제가 제 파트너를 다 챙겨야 되고 스폰서하고 떨어져서 나와 있으니까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스폰서님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셨지만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도 제가 하고 뭐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합으로 저희는 이제 박동철 임페리얼 마스터님 산하로 이렇게 연합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센터장들 나오라고 인사를 시켜주시잖아요. 근데 다 국장이고 본부장이고 뭐 팀장인데 저만 늘 세일즈인 거예요. 어때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 파트너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세일즈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장님들, 내가 팀장을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세일즈로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대내외적으로 그 센터 연합으로, 여기도 지금 센터 되게 많은데, 보여줄 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팀장을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이제 다 이제 하고, 제가 팀장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 국장이니까. 센터장님들이 다 국장이고 본부장이고, 저는 뭐 어디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들을 세우려면 파트너들을 일으켜서 어딘가에 누구 파트너예요라고 이렇게 인사라도 시키려고 하면 제가 국장을 가야 되는데 국장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줄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거 부럽다 아니에요? 한 줄 했어요. 왜냐면 제가 1년 반을 임신하고 뭐 요런 사이에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 한쪽이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 어때요? 여기는 막 이만큼 올라오고 10대 1이었으니까. 10대 1. 좌측과 우측이 10대 1. 어때요? 좌측 못하죠, 사장님들.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10대 1.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측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놓쳤던 거. 소통도 안 했어. 좌측 사장님들과. 고생하신다고 밥도 한 번씩 사드리고, 음료수 한 번씩 사드리고, 제가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이 속이 좁은 건지 시야가 좁은 건지 그래서
오토세일즈는 너무 그분들 덕분에 너무 빨리 갔는데 팀장 갈 때도 발목을 잡고요. 국장 가는데 더 발목을 잡고 국장을 가려고 해야 하는데 우측에는 제가 같이 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좌측은 제가 소통을 안 했잖아요. 포인트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랑 함께 움직여주고. 국장도 남들보다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조직이 뭐 이렇게 그룹이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늦는 거예요. 매번 한 템포씩 늦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소통이 안 됐으니까. 그때부터 소통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니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한 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두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좌측 파트너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오토 판매사를 일찍 갔고 저는 지금 제가 46이에요. 저 영리더스도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리더스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영리더스도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리더스를 못 가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만큼 제가 좌측 한쪽을 했다라는 대가를 이렇게 받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절대 한쪽 그룹이 크더라도 좌측 사장님들 더 겸손히 섬겨주셔야 되고요. 진짜 내 사람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좌측 파트너들과 다시 신뢰 쌓기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본부장은 제가 소통하고 함께 했던 그 파트너들과 갔어요. 본부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직급, 이제 전체적인 그룹이 커지면 앞으로의 직급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에 커진 그 그룹을 믿고 제가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 4, 5년의 시간을 저는 돌아서 다시 처음부터 좌측을 구축을 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 작업을 저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의 방향을 제가 놓쳤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분명히 좌우 대칭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큰 쪽에 조금 더 나름의 대실적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야지만 소실적이 더 잘 되고요.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애터미를 한 지가 9년 됐어요. 그 9년 동안에 자충우돌 굉장히 많았죠. 돈이 한 번도 안 된 적은 없습니다. 돈이 한 번도 안 된 적은 없지만 애터미가 말하는 3년 만에 월천대기 됐다. 몇 년 만에 이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막 작아지고 나는 그동안에 뭘 했을까 이런 자책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8월 달 석세스 세미나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14년 만에 로얄 마스터 되신 우리 리더님의 스피치를 듣고 저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버텨내니까 그 자리에 가는구나. 저는 그게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달리 들렸어요. 울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늘 들었던 그 석세스 세미나가 저에게는 새롭게 들렸어요. 9년 동안 들었던 그 세미나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 일이 저는 애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끊임없이 반복해야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있구나.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꼴 저꼴 별꼴 뭐 꼴값을 다 봐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이 어쩌면 나는 일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부의 꼴값, 일부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게 아닌가? 너무 편하게 사업을 했던 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해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몽골 사업도 하고요. 중국도 하고 이제 터키 사업도 이제 하는데 터키는 인스타를 통해서 연결된 친구들하고 지금 이제 1년 넘게 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다루는 게 굉장히 아날로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전화는 문자, 카톡 그 외에 뭔가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부터 막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스타를 시작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어요.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했어요. 코로나 때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업자를 키워냈다라는 어떤 리더님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전화 걸고 받고 카톡 주고 받고 밖에 못하는 저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사가 그때 때마침 뭐 아자프렌즈 이런 이제 모집을 해주면서 또 거기 제가 아자프렌즈 1기, 2기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늘, 늘 벽이에요. 늘.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터키 그룹이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 또 이제 터키 분들이 회원가입을 잘 안 해요. 자기끼리도 잘 안 믿어요.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원가입이 확확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됐는데 지금 한 50명 됐거든요. 많아졌죠. 그 중에서 제가 터키 분을 3명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 중에, 4명을, 총 4명을 제가 가입을 한 거예요. 터키에 가본 적도 없는 제가 4명을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의사가 들어왔어요. 의사가 들어왔는데 터키에는 아직 해모임이 없어요. 그런데 강의를 이제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걸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통역사도 없어요. 저희는 막 어플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모임 강의를 하는데 논문을 보고 강의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한단계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이 애터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벽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언제 성공을 멈출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 하기 전과 저의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몽골의 사업을 이제 지금 저희 파트너로 인해서 펼치고 있는데 몽골 시작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오다 가다 택시 잡은 그 택시 기사님 한 분, 그분으로 연결을 했고요. 제가 후원을 2번을 갔는데 참 신기해요. 환경이 주는 그 배경이 너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해외를 가면 특히나 몽골은 번역은 해주는데 음성 지원이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다 대부분 음성 지원이 되는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번역은 되지만 음성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다행히 뭐 한국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몽골을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어 처음에 갔을 때 개척을 간 거예요. 그 택시 기사님 한 분을 잡고 밤 12시 넘어 1시까지 제가 사업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통역자를 기다려서 통역이 오기 전에는 그냥 마사지하고 통역자 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시까지 몽골에 처음 온 제가 파트너하고 같이 그러니까 막 같이 갔던 이제 형제 라인의 리더들이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몽골에서 얘가 1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 근데 저는 뭐 전화 받을 새도 없고 연락을 취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몇몇 파트너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세미나를 이제 몽골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접속시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그랜드 오픈식 할 때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리더스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석세스 세미나에 한국 리더들의 자리를 만들어는 놓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때 제가 국장으로 갔어요. 스타마스터가 아니고 국장으로 참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스타에서 자를지 리더스로 자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리더 자리를.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옷을 이게 드레스예요. 롱이에요. 앉아 있어서 모르죠. 제가 이거를 가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나는 한국 리더들이 그 리더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제 파트너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국 리더가 왔는데 본인들하고 똑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핀을 달고 갔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리더스로 자를지, 스타마스터로 자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국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모습으로라도 내가 로얄처럼 보여야지만 어떻게든 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 때 검은색을 드레스 2벌을 갖고 갔어요. 드레스도 아니고 제가 원래 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건 너무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짐도 막 많은데 이걸 가지고 갈까 저걸 가지고 갈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국장님들하고 통화해서 빨간 거 들고 가라고. 그 국장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빨간 거 들고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빨간 롱 드레스를 제가
듣고 당일날 석세스 세미나 당일날 나타난 거죠, 제가. 그때가 영하 30도예요. 영하 30도. 구두를 신었는데 제 발목을 보면 몽골 사람들이 추워 죽어. 막 발목이 시려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롱드레스를 입었으니까 구두를 신어야지. 부츠 신을 수 없잖아요. 구두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법인장님이 저한테 로얄 마스터시냐고, 로얄 마스터시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로얄 마스터는 아니고요. 곧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그 리더들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랜드 오픈식이다 보니까 한국 리더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리더들이, 쟁쟁한 리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이에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저의 이 빨간 드레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행동을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내 파트너들을 기죽이지 말아야 돼. 몇 명밖에 안 오는 이 파트너들 내가 살려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뭐 발목이 막 얼어, 뭐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코가 쪽쪽 붙어요.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파트너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고,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눈도장을 찍었어요. 누가 리더들이 봤어. 한국 리더들이 봤으면 정말 재수 없었을 거예요. 쟤 뭐니?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한국 리더들 사이에서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몽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했던 거는 딱 하나, 처음에는 저의 성공을 위해서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내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건 잘 파는 거 저 못해요. 대놓고 말해요. 물건 잘 파는 거 나 못한다. 대신 내가 가서 비전은 줄 수 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비전이잖아요. 애 새 키우는 엄마가 그래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수입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 비전 아니냐고. 제가 월천은 못 돼서 미안하다.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월천은 아직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완벽한 비전 줄 수 있다. 미팅 잡으셔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소비자 구축하고, 제가 몽골에서 있었던 일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제가 묵었던 숙소에 마트를 갔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어플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플 보여주고 커피 하나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왔는데 제가 파트너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오전 시간이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캔슬이 된 거죠. 그러면 한국 같으면 제가 쉬어도 돼요. 한국에서는. 어차피 오후에 스케줄이 일정이 있으니까 잠깐 그 시간 쉬었다가 오후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저만 그러나요? 대부분 그렇게 아니구나. 여기는 아닌 걸로. 저는 그럴 수 있거든요. 오전에 어차피 오후에 나갈 거니까 좀 준비하고 좀 뭐 집도 좀 치우고 이러다가 나가면 되는데, 몽골이라는 나라를 갔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이 몇 시간의 틈이 나를 옥죄더라고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든 가야지. 너 어떻게 여기. 근데 저는 몽골 말을 한마디도 못하죠. 그쵸? 근데 파트너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딸랑 가지고 있는 거 이 집 키 하나밖에 없어요.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안전무장하고 부츠 신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그 마트. 내 커피 갖다 주기로 했던 그 마트에 가서 또 막 얘기를 하는,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어플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본인의 언니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서 어디 계시냐? 어떤 이마트. 몽골은 한국이에요. 이마트가 정말 많아요. 이마트 뭐 이런데. 그래서 몽골 언니를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마트에 있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는. 몽골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 한국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몽골은 정해진 택시가 있지만 그냥 손 들면 같은 방향이면 태워줘요. 그리고 돈 지불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손 들었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파트너가 가르쳐줘가지고.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일단 탔어. 택시를. 일단 탔어. 일단 타가지고 막 소짓발짓해서 거기를 갔어.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파트너한테 전화해서 돈이 없다. 내가 여기로 왔는데 택시비 좀 보내주세요. 이제 거기는 다 온라인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저희 파트너가 운이 좋게 빨리 들어가서 그 몽골 계좌를 하나를 텄어요. 그래서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택시비를 그렇게 지불을 하고 내려서 찾아가서 회원 가입까지 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본인도 몰라. 회원 가입이 돼 있는지. 나 허탕 친 거잖아. 거기까지 내가 손짓발짓 해서 택시비도 없이 꺼가지고 갔는데 더 대박인 거냐, 여기 그 다음에. 와야 되는데 또 택시를 타고 와야 되잖아. 전 약속이 있으니까. 돈이 없잖아. 어떻게? 오늘 처음 본 그 사람한테 돈 좀 빌려,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택시비가 없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가 돈을 입금을 해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고 제가 그 돈을 빌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이게 환경이 주는 나를 벼랑 끝에 세우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면 저는 1년 안에, 2년 안에 뭐가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한국에 왔어요. 어때요? 저는 파트너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어때요? 어느 정도, 그죠? 안 하더라고. 이게 환경이에요. 정말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으면 나는 갈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 사장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저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환경이 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내가 너무 편해서 일을 잘 안 하고 있다. 내 환경을 벼랑 끝으로 한번 몰아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파트너들 중에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안주하기도 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먹고는 사니까. 그쵸? 당장 먹고는 사니까 애터미가 답인 걸 너무도 잘 알지만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파트너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 리더님들 파트너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파트너는 좀 그런 편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제가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워요.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종용할 수는 없어요. 몰입하셔야 됩니다. 전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선택을 맡겨야 되니까. 그쵸? 제가 같이 뛸 수만 있다면 반드시 애터민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을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년 만에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토판매사가. 그래서 제 파트너가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처럼 열심히 더 잘하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차이가 분명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다라. 저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운을 거기서 다 쓰고 왔어요. 그 오토세일즈 거기를 다 쓰고 온 거예요. 제 운을.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애터미를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그게 있다면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얘기를 하죠. 아무나 성공할 수 있지만 누구나는 아니라는 거. 그 누구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무나에 내가 속해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려고 하면 나는 달라야 되는 나의 행동이 한 번, 두 번의 그 경험을 가지고 내 파트너와 함께 뛸 수 있는 경험치를 만든다.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해보는 거. 저는 제가 세일즈 때 센터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세일즈 때부터 저는 석세스 세미나 표를 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원데이 세미나 표를 구해요.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구걸 모드 아시죠? 구걸하고 싶지 않은데 구걸 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지 나한테 하나라도 줄 거니까. 내 파트너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어때요? 구걸해야죠. 늘 고맙고. 근데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 무슨 전생에 모험죄를 지어서 맨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 달고 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홍승희 본부장님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아마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직 내가 그런 걸 해보지 않았다. 스폰서님한테 감사해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스폰서님이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 대신 내가 못하는 건 스폰서님한테 부탁도 하고요. 제 파트너들한테도 부탁하고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도 배워요. 저희가 요즘에 뭐 전체적으로 아마 다 하고 계실 건데 그 마사지 하는 스킨케어 뭐 몇 회 하는 거 하시잖아요. 저희도 하거든요. 제 지인들이 와요. 제가 못 해줘요. 언니 이거 안 알려줬잖아. 어머 내가 그거 안 알려줬니? 막 이래요. 이렇게 허당인 거예요.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못 알려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요? 제 파트너가 해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누구를 막 데리고 오겠대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언니 이거 안 해줬잖아.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희 국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해줬는데 너무 좋대. 내가 하는 거 싫대. 국장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을 해요. 제가 못하는 건 뒤로 물러나는 게 맞잖아요. 못하는데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국장님의 도움을 받고요. 또 제가 못하는 것도 저희 총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저는 그게 어쩌면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영리하게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하려고 내 파트너한테 우산 씌우고 스폰서한테 우산 씌우고 이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은 나와 내 파트너를 스폰서하고 잘 연결하는 사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 물론 제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말 전달도 잘해야 되고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좋았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중간자 역할은 저의 몫이지만 그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뭐냐면요.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의 시작은 나 200만 원 벌고 싶다. 언니만 벌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언니가 하면 나도 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아니었어요. 그 생각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듣다 보니 나도 사람이잖아요. 매일 듣는데 어떻게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냐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제 가슴에 들어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더 소비자들에게 파트너들에게 사업자들에게 열정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임페리얼이라는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참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할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임페리얼 마스터님 승급할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뭔가를 응모하라고 하고 뭔가를 하라고 하면 저 정말 열심히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당첨이 돼서 우리 집에 뭐가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임페리얼 마스터 트로피 같은 아크릴판이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언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건지를 써넣는 칸이 있었어요. 김영자 임페리얼 마스터 몇 월 며칠. 그게 왔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때 그 응모를 할 때 그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간식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간식 한참 나눠줬었죠. 뭐 이렇게 그 간식 오면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저 그거 기대하고 신청을 했는데 저게 온 거예요. 아크릴판이. 제가 생각했어요. 이걸 왜 줘? 간식이나 주지. 막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간식 주면 우리 파트너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랬는데 저걸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날짜를. 제가 감히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타마스터 가기 전이니까 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저 사선으로 보면 제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2027년 11월 달에 제가 임페리얼이 된다고 적어놨어요. 앞으로 5년, 2023, 4년 남았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제 눈에 계속 들어와요.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일이 없어요. 요즘에 저희 센터는 다 오프라인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저걸 볼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제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027년 11월. 정말 오랜만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게 써져 있어요.
누구도 제가 그 자리 2027년이면 왜 27년이었을까 보니까 제가 50 정도가 되는 해 같아요. 50살. 저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 스스로 외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외치고요. 제가 이제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우리 사장님도 혹시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시간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제가 너무도 운이 좋게 일찍 오토 판매사가 되다 보니 우리 파트너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거, 목표라는 걸 지어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나쁜 스폰서죠. 좋은 스폰서는 끊임없이 목표 제시해주고 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함께 띄워주는 스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표라던가 뭐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를 도전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파트너들하고 디테일하게 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게 제 마음에 후회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부터 했냐면 국장 때부터 했던 거예요. 국장 때부터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도전하고 목표 잡고 계획하고 물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계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목표 잡는 거 매 분기마다 목표 제시하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저도 그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총장님 뭐 목표 제출하세요. 뭐 저희 파트너들한테 하면 그날 딱딱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어느 중간쯤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하는 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하셔가지고 분기별 목표 설정과 중단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오토 다이아가 되고 싶다고 하면 국장의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 반이라도 가서 내가 오토 팀장이라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제가 놓치고 왔던 부분 딱 하나 그건 것 같아요. 저 사람 섬기고 뭐 매일 웃어주는 거 잘했거든요. 딱 하나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서 목표 설정해주지 못했던 거. 그랬더니 저희 파트너들이 답답했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목표 설정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럴 때.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스폰서 안 되려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지라 쉽진 않아요. 저도 정말 아직 본부장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저기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성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의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께서 계속 푸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재심합력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예요. 저는 원인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로 받았던 피드백이 굉장히 강한 거였어요. 그 강함이 저를 튕겨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한테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프레임이 저한테 들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분명히 이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폰서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잘하는 것과 내가 부족한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내가 부족한 건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뛰어넘으려고 애쓰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또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에 머물지 마시고요. 잘하는 장점을 내세워서 애터미를 전달하시고 끊임없이 앞서 가신다고 하면 애터미의 성공은 우리 사장님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애터미는 누구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예요. 단 한 번도 저는 애텀이란 회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자신 있게 많은 분들에게 어떤 변호사, 어떤 의사가 와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을 성공시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두서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잘하고 있다면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달, 지금 9월달이잖아요.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추석도 있고 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열심히 백만갑 외치시면서 함께하는 리더, 스폰서 믿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신뢰 가득 채워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